자, 이번엔 이어서 온도 개념 좀 잡을게요. 사실 이 교재를 수정을 하면서 온도를 집어넣었는데 교재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이 진행이 됐죠. 근데 온도 개념이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도 일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온도를 좀 일찍 넣을 걸이라고 후회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작년도에부터 추가가 됐던 게 온도예요.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한참 동안 잊고 있다가 갑자기 계산 문제 풀려고 하니까 혼동스러운 게 이러한 기준이죠. 앞서서 계속 강조했던 게 표준 상태다. 이제 기체일 때 0도씨 1기압이다. 이게 0도씨. 0도씨를 우리가 273 켈빈 온도다라고 얘기했는데 온도를 나타내는 것들 구분해 보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준 온도 하면 0도씨입니다. 그리고 상온이다 하면 15도에서 25도씨. 그래서 20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실온이다 하면은 35도씨 이하인데 0도씨보다는 높아야 돼요. 그래서 1에서 35도씨. 그리고 보통의 수질오염 공정시험법이라든가 다른 데 보면 찬 곳에 둔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별다른 몇 도씨라는 규정, 즉 4도씨 이하의 찬 곳에 둔다라고 규정이 없는 한 찬 곳이라고 하면 15도씨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상온이 15도씨에서라면 그보다 차가운 곳, 온도가 내려가면 찬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도에 대한 그냥 표현이고요. 보통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표준 온도 요 정도만 나오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냉수는 당연히 찬 물이니까 15도씨 이하. 근데 끓는 물이 100도씨입니다. 그게 열수예요. 그러면 온수는 우리가 보통 온수 하면 3, 40도 생각합니다만 수질오염 공정시험법에서 온수는 60에서 70도씨로 상당히 뜨거운 온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온도들 개념이고요. 그 다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275 켈빈 온도가 0도씨야 라고 얘기했던 거 섭씨 온도.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섭씨 온도입니다. 섭씨 온도의 기준은 1기압하에서 물이 어는 점과 끓는 점을 0과 100으로 뒀을 때 그것을 100등분해서 하나의 단위를 두는 게 섭씨 온도입니다. 1도씨. 그래서 우리가 0도씨에서 물이 얼고 100도씨에서 물이 끓어요. 물이 어는 점과 끓는 점을 기준으로 100등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 켈빈 온도가 있습니다. 켈빈 온도는 절대 온도. 절대 온도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켈빈 온도와 랭킨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물질이 상태 변화를 해요. 그래서 기체인 상태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기체일 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부피가 증가하고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내려가는데 앞서 액체가 고체가 됐다 하면은 이때 온도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죠. 물론 액체일 경우에도 약간의 부피 변화와 부피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고체 같은 경우에도 물처럼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체, 액체, 고체 상태가 변하게 되면 이때 온도, 주변의 열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내부에 있었을 때의 상황 변화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기체를 살펴봤더니 모든 기체는 뭡니까? 0도씨 1기압일 때 1몰 분자량이 22.4리터를 가진다. 외에도 온도가 273분의 1만큼 올라가게 되면 부피가 늘어나요. 그렇죠? 1도씨 올라갔을 때 273분의 1만큼 부피가 늘어나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러면 온도가 0도씨일 때 기체 부피가 273도씨가 되면 몇 배가 될까요? 2배가 돼요. 왜? 1도씨 올라갈 때마다 273분의 1만큼씩 증가하니까 273 곱하기 273분의 273이 되죠. 자, 2분의 그래서 이 부피가 A라는 부피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273분의 1만큼씩 증가하는데 273분의 1만큼씩 한다면 이게 1 플러스 만약에 1이었다면 1이고 만약에 A라면 요만큼씩이 변하겠죠. 그래서 요 A는 뭐 10이 되든 100이 되든 상관없는데 원래 부피가 1이었다. 라고 하면 1도씨 올라갈 때마다 273도씨 3분의 1만큼씩 변한다. 그러면 273도씨 변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똑같이 273이 되니까 2배가 돼요. 그러면 273 곱하기 2배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약 546도가 되면 그러면 부피는 3배가 돼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다시 영하 273분의 1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1 마이너스 273분의 1 곱하기 273이에요. 그럼 얘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물질이 이제 기체가 온도가 내려가서 그 기체의 부피가 제로가 되는 온도가 바로 절대 온도예요. 0켈빈 온도. 그런데 왜 모든 질량 보존 법칙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질량도 보존되고 물질은 사라지잖아요. 사라지지 않으니까 왜 이게 안 맞아요? 그 전에 상태 변화를 해버리죠.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돼서 요거를 안 만족합니다. 그래서 부피가 안 변하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기체가 부피가 제로가 되는 지점, 그게 바로 0켈빈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그래서 켈빈 온도는 섭씨로 하게 되면 섭씨 온도에서 마이너스 273.15 하게 되면 얘가 이제 기체가 제로가 되네. 0켈빈 온도가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0도씨는 어떻게 돼요? 273.15가 돼요. 그냥 1호 빼버리고 273. 0도씨는 273켈빈 온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무조건 0도씨 하게 되면 273이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절대 온도로 했던 거죠. 자, 랭킨 온도는요, 화씨 온도의 절대 온도입니다. 그래서 화씨 온도로 따지게 되니까 화씨 온도는 뭐냐면 물이 어는 지점을 35 파렌하이트라고 하죠. 그리고 30으로 한다. 32. 그 다음에 물이 끓는 온도를 212라고 해서 180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안 쓰죠. 기준도 좀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화씨 온도에 있었을 때 이 화씨 온도에서 기체가 180분의 1이니까 얘들이 쭉 내려가서 부피가 제로가 되는 지점을 랭킨 0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켈빈 온도, 랭킨 온도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어요. 랭킨 온도와 켈빈 온도는 절대 온도, 화씨 온도와 섭씨 온도는 이게 나눈 기준이 다르죠. 똑같이 0도씨와 100도씨 끓는 점을 기준으로 했지만 이게 기준 0도씨를 32 화씨 온도, 끓는 온도가 212라고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씨 온도하고 섭씨 온도를 변환할 때 예를 들어서 32 화씨 온도는요. 32 화씨 온도는 어떻게 섭씨 온도로 바꾸려면 여기다 32를 넣으면 되죠. 그럼 32에서 32를 빼니까 0이에요. 즉 32 화씨 온도는 0도씨다. 그러면 0도씨를 화씨 온도로 바꾸려면 여기다가 0을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32 화씨 온도다. 그럼 만약에 5도씨다. 그러면 화씨 온도로 바꾸면 5 없어지고 9 들어가니까 41 화씨 온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단원 확인 문제에 2021년도 기출문제에서 다시 한 번 더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이렇게 랭킨 온도, 켈빈 온도라는 개념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20페이지에서부터 21페이지까지.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서 간단하게 요약이 돼 있는데 그것을 바로 거기에다 다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켈빈 온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 SI 단위에서의 온도 단위다.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랭킨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랭킨이 이름을 따서 나온 온도이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변환한다. 예를 하나 집어넣어 놓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5도씨를 화씨 온도로 바꾸면 5분의 9 곱하기 5 플러스 32 해서 아까 9니까 32니까 41 화씨 온도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환산하는 거 적어 놨습니다. 저는 랭킨 온도는 그냥 바로 5분의 9 해서 켈빈 온도로 바꾼 후에 켈빈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꾸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그래서 이거는 각자 자기가 계산에 편리한 방식대로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이 되는 단위들이죠. 몰 농도. 그래서 몰 농도는 대문자 M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몰 퍼리터, 여기 있네요. 몰 퍼리터로 표현합니다. 습관이에요. 저는 그냥 대문자 몰 농도 하면 몰 퍼리터.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몰 농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문제에서는 문제로 나오지만 계산 문제 풀 때는 우리가 노르말 농도를 더 많이 씁니다. 근데 몰 농도가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pH,
pH를 계산할 때 몰 농도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몰 1리터의 용액 속에 존재하는 그 화합물질의 분자량에 해당되는 몰, 그램, 이 몇 몰이냐 해당하는 그램수로서 몰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pH, 평형상수에 주로 사용된다. 평형상수 Ka, KSP 뭐 이게 용해도적 이런 거 계산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노르말 농도에서 노르말의 기본이 되는 당량입니다. 자, 당량에 대한 개념이 있을 때 당량은 어떠한 Z값분의 그 화학식량, 그램 분자량을 나타내는데 이온 전하의 절대값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교재에는 아예 예를 적어놨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물질이 어떠한 전자 하나를 내거나 반응에 소요되는 필요한 그람수. 이게 이제 당량인데 이게 만약에 EX 뭐가 좋을까요? 칼슘 2+. 칼슘은 40, 이 원자량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지금 뭐죠? 이 2당량이에요. 그러니까 은하 절대 얘가 지금 2+잖아요. 그러니까 2+2니까 2분의 얘는 40. 그래서 얘가 당량으로 따지게 되면 20일 경우 1당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람 분자량을 이 절대값으로서 은하 전하의 절대값. 수소 같은 경우는 1g인데 1로 나누니까 1이죠, 그냥. 네, 산소는 16g입니다. 그렇죠? 5. 얘는 항상 5 들어있으니까 32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그런데 얘가 지금 2 마이너로 계산돼요. 그러니까 2분의 16이니까 8g이 이 산소의 그람 당량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람의 이거는 쉬워요. 그래서 산소, 수소 뭐 이렇게 해서 이온이 나오는 이온가스로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염기 반응에 있었을 때에 수소를 생성하는 것 또는 수산화기를 생성하는 것으로서 당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당량은 이제 노르말 농도의 기본이 되는데 반응의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염기 반응 HCl 그럼 얘는 뭐죠? H 하나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35.5 플러스 1이니까 36.5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분의 36.5이니까 얘는 1g 당량수가 36.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H2SO4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32, 64, 2니까 98g이 되죠. 그러면 이때는 얘는 98g이 1몰 분자량이지만 얘가 2H 플러스를 2몰 생성해내요. 그렇기 때문에 2로 나누게 되면 얘가 49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산과 염기 반응, 그래서 당량은 반응의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자, 이 3번이 가장 어려운데 여기 지금 얘는 산화수, 그 다음에 여기 수소이온 또는 수산화이온을 생성하는 것, 그게 지금 반응하는 거니까 굉장히 쉬운데 이 산화하는 반응에서 반응에 참여한 개수를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중크롬성 칼륨 Cr2O7E-. 자, 그럼 여기 E-인데 얘는 그럼 이가가 아니고요. 얘가 그 안에 들어가서 유기물을 산화하고 산화제로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환원하고 그 물질을 산화시키게 되는데 그랬을 때 생성되는 절대 안정되는 게 ECr3+가 되고 그 다음에 7H2O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안에서 반응에 기여한 전자수를 봤더니 2가 아니고 플러스 6으로서 작용을 해요. 전자수를. 그래서 전자를 6개에 대한 반응을 하고 결국은 이러한 반응으로 안정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에는 뭐죠? 어떠한 반응, 특히 산화하는 반응에서 그때의 그 반응이 완전히 일어나고 난 뒤에 그때의 변화된 전자수, 이 물질이 관여한 전자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당량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6당량이 되는 거예요. 중크롬산 칼륨은 6당량이다. 2당량이 아니다. 6당량이다. 그래서 이거는 반응을 알아야 우리가 당량수를 알 수 있다. 근데 이 당량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노르말 농도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노르말 농도는 반응과 관계된 농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당량 했죠. 그래서 1g 당량 1리터. 그래서 equivalent per 리터 어디가 적혀 있는데 여기 있네요. 그렇죠? 항상 습관적으로 노르말 농도는 equivalent per 리터이다. 요걸로 그냥 다 통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응을 한다. 그럼 당량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 부피를 곱해주면 당량이 돼요. 노르말이라는 것은 이퀴벌런트 퍼 리터이고 여기 부피는 부피이니까 NV는 이퀴벌런트 퍼 리터 곱하기 리터. 리터 없어져서 이거는 결국은 당량이다. 그래서 우리가 당량을 계산을 할 경우에는 당량 대 당량이다 라고 하면은 양산이 1당량이 있어요. 총 계산했을 때. 그럼 여기에 대응하는 연기는 몇 당량 필요해요? 1당량 필요해요. 근데 지금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연기는 2당량짜리야. 2노르말짜리야. 그러면 얘는 부피가 얼마가 돼야 돼요? 2분의 1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반응에서 맞춰줄 때 이러한 노르말 농도, 당량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개념으로서 이 노르말 농도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지금 무슨 반응과 관계되거나 수질과 관계되거나 할 때 노르말 농도, 몰 농도 정도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 몰랄 농도도 있긴 한데 소문자 M으로 표현하죠. 그러면 용매 1kg당 보통은 물 1kg당 녹아있는 몰 수 이렇게 하는 게 몰랄 농도이긴 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문제가 나올 때 한 번씩 더 체크하기로 하고 기본적인 내용 요까지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참고적이죠. 참고 문제로서 여기 지금 이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거 다음에 교재로 만들 때 빼버릴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EPM, Equivalent per Million이라는 소리예요. ppm이죠. ppm은 그냥 우리가 100만 분의 1이라는 분율이었어요.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물을 기준으로 킬로그램 퍼 리터를 기준으로 환산을 했는데 EPM 같은 경우는 물질이 무조건 당량 대 당량으로 반응을 하니까 그럼 당량으로 표시하는 단위가 어떨까? 미리그램 퍼 리터로 반응을 하는데 그럼 당량으로 하니까 항상 뭐 10의 마이너스 6제곱승의 뭐 당량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반응을 하는 당량으로서 10의 마이너스 6 제곱승, 즉 100만 분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하면 우리 교재에 뭡니까? CaCO3. 자, CaCO3를 하게 되는데 CaCO3 같은 경우에 이게 얘가 지금 40 플러스 12 플러스 48이니까 100이죠. 그래서 1몰 분자량이 100입니다. 100g. 자, 근데 얘는 2당량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1몰 당량으로 반응을 하는 건 50g per 리터가 1노르말입니다. 1노르말입니다. 1kg per 리터죠. 그러니까 1당량이니까 이건 당량이랑 상관없이 100g. 자, 그러면 50g per ppm이니까 g이니까 톤이 돼야 되고 미리그램이 돼야 되네요. 50mg per kg. 자, 그럼 요건 뭐죠? 얘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승 해서 50ppm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얘를 다시 얘기하면 50mg per 리터가 되죠. ppm은 mg per 리터. 지금 킬로그램은 리터다. 단위 지금 똑같은 거를 한번 보여줍니다. 그런데 얘는 1리터당 50mg이 있으면은 이것이 뭐죠? 바로 1ml 당량으로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 ppm 50mg per 리터라는 것이 뭐다? 바로 그냥 이 하나의 당량. 그러니까 이 물질이 50mg이 있어야 1ml 당량에 해당하는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미리 당량으로서 그냥 이게 당량으로 표현하자라고 해갖고 그냥 이거를 EPM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미리 이퀴벌런트 퍼 리터. 그래서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요게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램 퍼 리터가 되는 건데 그램 퍼 리터는 또는 50 이게 50 그램 퍼 리터가 얘가 1당량으로서 해결이 되고 얘가 1노르말이 되니까 그럼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승이니까 얘는 1ml 이퀴벌런트 퍼 리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1ml 이퀴벌런트 쓰는 거를 1EPM으로 쓰자라고 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잘 안 쓰는 게 헷갈리는 게 이 물질별로 1EPM은 이게 CaCO3 같은 건 50이 되죠. HCl 같은 경우에는 36.5mg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1ppm으로 표현하는데 물질에 따라서 이게 1ml 당량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건 알겠지만, 농도는 알겠지만, 이걸 다시 미리그램 프리터로 하려면 그 물질의 몰 분자량을 알아야 돼요. 당량을 알아야 돼요. 당량. 그래서 이 ppm이라는 단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응을 1당량, 1ml 당량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자, 정의는 1kg이 함유하는, 즉 1리터가 함유하는 미리그램 당량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다음 pH입니다. 자, pH는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수질에 있었을 때 물의 상태를 표현을 하거나, 우리가 반응의 조건을 설정을 하거나, 또는 어떠한 반응을 유도하거나, 또는 그 여러 가지 그 상태를, 그러니까 뭐 또는 용액의 제조에 있었을 때도 그러한 것에 모두 기본이 되는 게 바로 pH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게 되면 산이나 알칼리의 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수소이온의 몰 농도의 역수의 상용대수를 취한 값으로서 요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pH의 정의하면서 로그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 몰 농도죠. 전부 이렇게 되는 거는 몰 농도를 표현합니다. 몰 농도, 몰 퍼 리터. 그래서 앞서서 몰, 대문자 썼던 게 pH에 적용된다는 게 바로 계산에 요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물이라는 물질의 특징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물은 앞서 25도씨일 때에 얘는 물에 녹아 들어가면 H2O가 H 플러스랑 OH 마이너가 되는데, 이때에 물이 녹아있는 몰 농도의 곱 H 플러스, 이게 몰 농도 곱하기 수산화기의 몰 농도의 곱이 항상 일정해요. 그게 얼마다? 여기 있죠. 10의 마이너스 14제곱승.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되면 얘가 지금 온도가 올라갔어요. 온도가 한 60도씨 이상 올라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10배 정도 더 많이 녹았다 라고 한다면 이 물의 이온화적, 그러니까 이온화적은 SP, KSP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 같은 경우에는 KW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SP, 용해도적이고, 이것이 물에 했을 때 우리가 KW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얘는 지금 25도씨에는 10의 마이너스 14제곱승. 만약에 뭐 한 7, 80도 올라가서 얘가 10배 증가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10의 마이너스 15제곱승이 아니라 13제곱승이 돼요. 곱하기 10이니까. 그러면 자, pH를 하게 되면 지금 pH에서 얘가 중성이다. 14제곱승일 때 중성이다. 그럼 얘 반이죠. 그러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7제곱승, 10의 마이너스 7제곱승이에요. 그럼 pH는 어떻게 될까요? 로그 10의 마이너스 7제곱승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10의 7제곱승 해니까 7.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죠. POH도 마찬가지로 로그 OH 마이너 분의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표현하는데, 지금 POH도 마찬가지예요. POH도. 그러니까 25도씨일 경우에 pH 플러스 POH는 무조건 14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pH가 10이다 그러면 수산화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제곱승이구나. 몰 농도. 그러니까 수산화 몰 농도가 지금 마이너스 6제곱승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8제곱승이겠네. 바로 계산이 돼요. 자, 여기서 헷갈리는 거 하나 던져줄까요? 자, 앞서서 온도가 올라가면은요. 온도가 올라가면 pH가 지금 중성일 때 pH가 7이랬어요. 온도가 지금 엄청 올라가서 10배나 이온화적이 커졌어요. 그러면 이때의 중성의 온도는 어떻게 되나요? pH가 10의 마이너스 13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5제곱승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pH는 6.5가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 요거에 있은 것처럼 25도씨에선 10의 마이너스 14제곱승. 그럼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10의 마이너스 13제곱승이면 pH는 중성일 때 pH는요 6.5가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머리로 보이는 거랑 숫자의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랑은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그게 이해가 돼요. 헷갈립니다. 만약 이 개념을 정확히 모르면 헷갈려요. 왜 이게 7.5가 안 되고 6.5가 되지? 왜?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몰 제곱승, 그러니까 10의 제수승이에요. 마이너스 14제곱승, 마이너스 7제곱승. 마이너스 7제곱승보다 마이너스 3제곱승이 거의 1000배가 더 농도가 큰 거예요. pH 7보다 pH 3이 수소이온 농도가 10,000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10,000배 몇 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지금 마이너스 로그다라는 개념이 그러한 것의 기본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막 자꾸 이야기하는 게 지금은 편안하게 그렇지 당연해 라고 하는데 갑자기 pOH를 주고 10의 몇 제곱승 하면은 이걸 또 확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한 번만 제대로 생각을 해서 내가 이거만 하긴 하자 하는 한 단계만 두면 절대 실수 안 해요. 저는 뭘 보나요? 저는 이거죠. pOH 14 여기에서 요거.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 로그니까 지금 요거는 기본으로 기억하고 요거 두 개 기억해 놓고서는 나머지 계산할 때는 pOH랑 pH랑 계산할 때 헷갈리지 않게 헷갈릴 것 같으면 기준을 보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저는 체크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완전히 내게 되면 기준 체크 안 해도 바로 돼요. 중간에 좀 헷갈릴 때는 이렇게 기준점 하나 잡아놓고 맞나 확인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H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교재에 수온이 높아지면 전리도가 증가해서 KW가 커진다라고 했죠. 그러면 KW가 커진다는 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승에서 10의 마이너스 13제곱승으로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수 중의 pH 변화. 자, 요것도 우리가 은근히 잘 나옵니다. 말로 잘 나와요. 자, 우리가 자연 성분 중에서 지금 한참 제가 또 기후위기 관련해갖고 수업도 하고 있는데 자, 이산화탄소가 문제죠.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물질 순환에서 있어야 할 양보다 인류가 너무 많이 배출을 해놨죠. 근데 이 커다란 바다, 이 바다가 엄청난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입니다. 자, 근데 그 흡수원이 되는 게 바로 이러한 반응이죠. 뭡니까?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나면 수중에서 중탄산염 생성해요. 요거는 반응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의 pH를 정해지는데 그 pH에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녹아가지고 중탄산염이 되기도 하고 pH가 낮아지게 되면 이산화탄소, 탄산가스로도 존재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칼리도를 할 때 나중에 조금 있다가 그림이 나올 건데 자, 요런 그림이 나와요. pH에 따라서 뭡니까? pH가 거의 8, 6 이하에서는 이산화탄소, 탄산가스로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탄산수라고 하죠. pH가 6 정도의 약산성입니다. 그래서 탄산수, 산성인 수, 약산성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었을 때 pH 8 정도는요. 주로 뭐로? 아까 나왔던 것처럼 물과 이산화탄소가 반응을 해서 수소이온을 생성을 하고 HCO3 중탄산염을 생성을 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평형을 맞춥니다. pH 8 정도에 되면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는 것보다 얘로 존재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pH 8 정도에는 중탄산염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확 줄어들고 중탄산염으로 존재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아까 했던 것처럼 뭡니까? 바로 여기 있죠. 중탄산염과 중탄산염이 이렇게 하면 숫자가 또 바뀌는데 중탄산염이 수소이온을 생성을 하면서 CO3 2-가 돼요. 그래서 요거 지금 아까처럼 똑같이 써놓으면 좋은데 제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간 게 편하니까 이렇게 써놓는데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pH가 점점 많았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 많으면 얘가 탄산염과 결합해서 중탄산염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pH에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중탄산염, 탄산염으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탄산수가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물과 반응을 해서 HCO3가 되고 또 여기서 H 하나만 떼갔으니까 OH-가 돼요. 이것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산화탄소가 물에 딱 들어가면 뭘로 존재해요? 이산화탄소. pH가 낮을 때는. 그 다음에 pH가 올라가면 중탄산염, 그 다음에 더 높으면 탄산염, 그 다음에 더 높으면 수산화기. 중탄산염, 탄산염, 수산화기, 이 수산화염이죠. 이 세 가지가 뭐죠? 알칼리도 유발물질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pH가 약알칼리성이죠. 약 8 정도로. 왜? 얘네들도 다 녹아 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이산화탄소의 굉장한 자원 보고라고 해요. 탄소의 흡수원이라고 해요. 물론 여기에는 또 제가 읽어본 자료 중에는 반박하는 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다에는 또 생물이라는 유기 생명체가 존재를 하죠. 그 유기 생명체가 또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 생산자는 유기물을 만들고 유기물은 분해되면서 또다시 이산화탄소를 생성을 하니까 이게 엄청난 순환고리를 만들어서 이게 어느 게 더 많은가 그건 정량적으로 아직 계산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흡수원이냐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는 글도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바다가 이산화탄소의 굉장한 흡수원이다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바다는 pH가 8 정도의 약알칼리성이고 그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저장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pH에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서 얘네들이 존재하는 형태가 달라지는데 어디로 또 연결이 되나요? 수생생태계의 pH, 산성일 때는 어떻고 알칼리성일 때는 어떻다. 라는 특징.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호소수에 있었을 때의 조류가 광합성을 할 때, 폭기를 할 때 조류가 광합성을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수중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들게 되면 얘가 줄어드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겠죠. 이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중탄산염이 많아야 돼요. 그럼 조건이 뭐가 돼야 된다? 조류가 광합성을 하면 여기에서 알칼리도가 충분할 경우에 pH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없어져요. 아니, 올라가요. 수소이온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수소이온이 없어지니까 이 수소이온을 또 맞춰주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요? 요 중탄산염이 또 분해되면서 수소이온을 맞춰줘요. pH가 변하지 않게 해줘요. 그럼 뭐가 생성되나요? 바로 탄산염이 생성이 돼요. 그럼 탄산염이 생성이 되는데 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또 무슨 반응이 일어나나요? 계속 탄소를 조류가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면서 이 반응이 우세하게 나고 이 반응이 우세하게 나서 얘가 너무 많아졌다. 그럼 얘는 또 물과 반응해서 이렇게 생성을 해요. 그러면 뭐가 생성돼요? 바로 수산화기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조류가 이 알칼리도가 굉장히 충분한 상태에서 광합성을 굉장히 많이 하면 pH가 어떻게 된다? 알칼리도 유발물질은 지금 2개가 사라져서 2개가 생겼어요. 결론적으로는 알칼리도 유발물질은 변화가 없어요. 농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중탄산염이 중탄산염 2개가 중탄산염 하나와 수산화기 하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산화기가 생겼다는 건 pH가 올라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조류가 광합성을 하게 되면 알칼리도 유발물질이 충분할 때는 알칼리도 유발물질의 농도 변화는 없는데 pH는 올라간다. 이러한 반응 때문이죠. 그래서 pH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바로 요거를 수계에 있었을 때의 변화로 표현을 해요. 자, 여기에서 미리 설명합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알칼리도가 충분하다, 조류가 번성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조건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호소수일 때. 호소수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호수죠. 호소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인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기물질 유입과 조류라든가 이러한 유기물의 증식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장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호소수는 조류가 광합성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곳.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호소수엔 들어와서 나가는 곳이 없으니까 들어왔을 때 유기물이 전부 다 물질 순환해서 끝나게 되면 알칼리도가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호소수다라고 한다는 의미가 조류의 활발한 작용이 일어나며 알칼리도도 충분하다라는 가정을 내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별도의 가정을 주지 않는 한은 우리가 호소수라면 해요. 그렇게 되니까 아까 설명했을 때 조류가 광합성을 할 때 알칼리도가 충분하면 pH가 올라간다라고 했던 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소수의 특징으로서 맞지 않는 것은 하면 낮과 밤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낮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밤에는 하게 되면 거꾸로죠. 호흡을 하게 되니까 이 반응이 거꾸로 돌아가요. 그래서 pH는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증가하고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산화탄소 녹아 들어가는 게 pH랑 이렇게 녹아 관계가 있네 라고 하죠. 나중에 물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을 할 때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요 pH 5.6의 약산성입니다. 약산성인데 우리가 하천수, 이게 지표수는 대부분 pH 7이라고 중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하수는 물론 약산성이지만, 그런데 지표수는 중성인데 우리가 이게 흘러서 모이는 바다는 약알칼리성이에요. 똑같은 물인데 얘가 하늘에서 내릴 때랑 지표에 의해 흐를 때랑 이게 지표를 거쳐서 바다에 모였을 때랑 pH가 달라져요. 지금 이것처럼 이 물에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가서 순환하다 보면 이러한 pH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pH 얘 자체가 뭐죠? 바로 물에 있었을 때 특성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조류에 의한 지금 요 관련 반응식, 요거는 우리가 지금 광합성 반응이 요게 있죠. CO2 플러스 H2O는 하면서 광합성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바로 O2 플러스 CH2O. 그래서 여기가 빛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광합성이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호흡이죠. 이산화탄소와 물과 만나는 건 광합성과 물에 녹아서 알칼리도 유발물질을 생성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CO2 플러스 H2O H 플러스 HCO3 마이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넘어갈 때는 뭐죠? 바로 조류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중탄산염을 형성하는 거. 그다음에 만약에 조류가 광합성을 한다, 폭기를 해서 이산화탄소가 날아갔다 그럼 얘가 줄어드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수소 농도가 변하게 돼 있지만 알칼리도가 충분할 경우에는 pH도 변하지 않고 알칼리도 유발물질도 pH가 처음엔 변하지 않으나 알칼리도 유발물질이 상태 변화하면서 나중에 수산화기가 증가하니까 pH가 올라가게 되는 pH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요 두 가지 반응이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났을 때 햇빛과 더불어서 광합성을 하느냐 또는 물에 녹아서 알칼리도 유발물질의 변화에 관여하느냐로서 나눠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탄산가스는 pH 6 이하에서 많이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 중탄산염은 pH 8 정도, 그 다음에 탄산염은 pH 9 정도, 수산화기는 pH 10 이상에서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알칼리도 유발물질은 pH 8 이상에서 다 존재하기 때문에 알칼리도 유발물질이 많다? 이거는 바로 물이 염기성이다. 그 다음에 알칼리도 유발물질보다 탄산가스가 많다? 그럼 pH가 6 이하란 소리예요. 그러면 얘는 물이 산성이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탄산 성분에 따라서 pH가 산성이다, 알칼리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물이 산성일 경우에는 부식성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물이 알칼리성일 경우에는 침전성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 그러한 특징이 계속 설명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선 설명 안 하는데 환경화학에선 하나 더 있죠. 뭡니까? 바로 pH가 8.5다 라고 했을 때는 HCO3 곱하기 2면 이게 전체 탄산가스입니다. 뭐 이럴 경우에는 수산화기가 없다고 가정을 할 때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환경화학에서 이렇게 나누는 건데 지금 저는 여기에서는 그냥 pH에 관련이 포커스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심화반 수업할 때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죠. 조류가 광합성을 할 때보다 알칼리도가 충분하면 광합성을 하니까 어머 이거 잘못됐네. 이거 고친다고 해놓고 내가 못 고쳤어요. 이거 날라가야 되죠. 물이죠. 자, 그래서 알칼리도가 충분할 경우에는 탄산 성분이 변화하면서 이게 뭡니까? 바로 총 알칼리도 양에는 변화가 없지만 수산화기가 생기면서 pH가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총 알칼리도가 변하지 않는 거는 아까 우리가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 반응식, 요거는 이제 아주 나중에 우리 집 주소 쓰는 것처럼 편안하게 나와야 돼요. 내 이름처럼 나와야 되는 개념이 있고 내 이름은 집중하지 않아도 누군가 내 얘기를 하면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으면 고개가 저절로 들리는 것처럼 그냥 당연히 아는 게 있고 그다음 우리 집 주소 같은 경우는 신경 쓰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나중에 써라 그러면 바로 나오는 게 바로 우리 집 주소, 내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러한 수준으로 알아둬야 될 기본적인 내용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폭기에 대한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폭기에 대한 변화도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거 뭐죠? 폭기를 식힌다. 자, 일반적으로 폭기를 식힌다 하면은 우리가 보통 나중에 헨리의 법칙 하게 됩니다. 두 개의 상, 기상과 액상이 서로 접혀 있으면 물질이 서로 농도가 부족한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농도차가 크게 일어날수록 빠르게 이동하고, 그다음에 기상에서는 압력차가 농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력차가 클수록 빠르게 이동을 해요. 그런데 폭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 액체 중에서 기체가 많아지죠. 기체가 많아지니까 안에 있는 기체가 될 수 있는 성분들을 다 밀어냅니다. 많아졌으니까 바로 이동해야죠. 그러면 폭기를 하게 되면 이 안에 이 기체가 될 수 있는 건 얘예요. 이온 성분들은 기체가 못 되죠. 그래서 기체가 될 수 있는 이 이산화탄소가 기체가 되면서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뭐죠? 광합성을 했을 때처럼 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얘가 사라지니까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수소이온 농도가 줄어드니까 pH가 변하죠. 그럼 수소이온도를 생성하기 위해서 중탄산염이 또 분해를 해요. 그러면 얘가 또 많아지면 다시 중탄산염과 수산은 이를 형성을 하는데, 지금 수소 하나 소모하고 생겼으니까 이 수소의 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얘 두 개가 사라져서 두 개의 알칼리도를 생성했으니까 알칼리도의 양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중탄산염 두 개가 중탄산염 하나와 수산화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산화기가 늘어났죠. 그래서 얘는 알칼리성 pH가 올라갑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반응의 순서를 거쳐서 바로 총 알칼리도의 변화 없이 pH가 상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아까 조류가 번성한다, 보통 호소수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알칼리도가 충분하다라는 가정이 따라갔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온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만, 만약에 문제가 알칼리도가 빈약한 수계에서 조류가 광합성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알칼리도가 빈약한이란 조건이 딱 붙어버리면 여기에서 얘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를 지금 계속 날려보냈죠. 소모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산화탄소가 계속 녹아들어야 돼요. 자, 폭기를 시켜요. 알칼리도가 빈약한, 알칼리도가 부족한 수계에서 폭기를 시켜서 이산화탄소를 기체로 보낸다. 그러면은 내보낸 만큼 더 많은 양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히려 pH가 탄산가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요. 낮아져요. 그래서 알칼리도가 이제 많을 경우에는 탄산가스가 날아가면 이걸 중탄산염, 탄산염이 보충을 해주니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오지 않아서 pH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알칼리도가 부족하면 이걸 막아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탄산가스가 부족하니까 탄산가스가 더 많이 녹아 들어오겠죠. 그러면 탄산가스가 많아지니까 pH가 낮아질 수 있다요. 근데 요거는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 폭기에 의한 거, 가열에 의한 거 전부 다 뭐죠? 바로 똑같습니다. 가열도 똑같이 앞서서 조류가 광합성을 할 때, 그리고 폭기에 의해서 pH가 올라가는 조건, 가열에 의한 것도 폭기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러니까 알칼리도가 불충분할 경우, 알칼리도가 부족한 수계에서는 pH가 낮아질 수 있죠.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서.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그다음 pH 계산이나 완충, 기타 등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